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청탁금지법 알아볼 텐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례중심 청탁금지법 외부 강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한국은행의 김효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공직자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여러분들 공직생활 꽃길만 걸으시라고 예쁜 그림을 준비해봤습니다. 긴 공직생활에서 여러분들 수많은 유혹이나 이런 리스크들이 숨겨져 있죠. 여기저기 지뢰처럼 그려봤습니다. 오늘 청탁금지법 공부할 때는 부정청탁 유혹이라든가 금품수수 유혹이라든가 외부 강의를 할 때 신고나 사례금을 초과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지뢰들을 잘 탐색을 하셔가지고 무사히 안전하게 그리고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목표 한번 세워봤습니다. 오늘은 청탁금지법 24개 조문 다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개, 요 제 10조에 대해서만 알아봅니다. 그리고 외부 강의 등이 도대체 무엇이냐, 외부 강의 등이 뭐냐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한다면 신고한 다음에 사례금 상환액이 얼마고 이 사례금 상환액을 정확하게 준수를 해서 초과 사례금 막는 겁니다. 딱 두 가지 목표입니다. 잠깐 볼까요? 청탁금지법 10조는 외부 강의는 사례금 같은 것을 받은 경우에는 금품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일반적인 금품수수 조항인 8조가 아니라 10조로 두고 있을까요? 요 10조는 일반적인 금품수수 8조의 특별 규정입니다. 특별 규정. 10조가 우선 적용된다는 말인데요. 왜 특별 규를 하고 있을까요? 특별 규정으로 두고 있을까요? 자, 일반적인 금품수수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직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야 이것이 원칙인 거죠.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3, 5, 10이라든가 최근에는 3, 5, 5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개정안이. 그리고 사회상규라든가 예외적으로만 금품수수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 외부 강의는 좀 달라요. 외부 강의는 공직자가 자신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지식,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소통하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강의는 네가 신고만 똑바로 하고 사례금 상환액만 똑바로 준수를 한다면 오히려 권장할 만한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8조가 아니라 10조를 따로 두고 있는 겁니다. 자, 목표와 동일합니다. 신고 그리고 사례금입니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외부 강의 등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들어갑니다. 외부 강의 등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개념이 오늘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제가 외부 강의 판단이라고 하지 않고 외부 강의 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등. 그리고 등을 제가 붙여 쓰지도 않고 띄어 쓰지도 않고 붙여 썼네요. 맞춤법상 조금 틀려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르면 틀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용어를 정의하거나 약칭할 때는 요 등을 붙여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법령에서는. 근데 청탁금지법에서는 요 등이 총 3번 나와요. 3번. 첫 번째가 공직자 등이 나옵니다. 공직자 등.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이렇게 공직자 등이 나오는데요. 요 등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금품 등이 나옵니다. 금품 등.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이잖아요. 요 금품 등이 나오고 세 번째가 요 외부 강의 등이에요. 외부 강의 등. 강의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자신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공직자라는 지위직책에서 나오는 영향력으로 요청을 받아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라면 강의, 강연, 기고, 발표, 토론 이런 것들 전부 명목을 불문한다는 거예요. 자, 실질이 뭔가요?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영향력으로 요청을 받아서
다순위를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요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이런 형태를 명목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이에요. 회의도 등, 기고도 등 이런 것들 전부 등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이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한다면 첫 번째 뭐였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언제 하나요?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 법에서는 법령상 서식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보통 실무상 기관마다 내부통신망의 전자문서로서 조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면 요 신고는 사례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내가 대가도 안 받았는데 사례금도 안 받았는데 왜 신고를 하지? 신고 면제되는 거 아닌가? 네. 이분들 적어도 관심은 있으신 분들이에요.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행동 강령에 따라서는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신고를 면제를 시켜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청탁금지법에서는 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받지 않아도 무조건 외부 강의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돈도 한 푼도 안 받는데 청렴하게 하고 있는데 왜 외부 강의 신고까지 해야 되느냐? 라는 불만이 많아서인지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 사례금을 받지 않으면 신고를 면제를 시켜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내년 초쯤에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요. 어쨌든 헷갈리시니까 일단 지금은 사례금 수령 여부를 불문한다. 무조건 신고를 한다. 다만 사례금이 없으면 면제될 개정안이 지금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유일한 예외는 신고 면제 예외는 국가나 지자체가 외부 강의를 요청했을 경우입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국가나 지자체가 요청을 한다면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금도 과도하게 줄 개연성이 낮고 그리고 신고나 이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유일한 예외는 이겁니다. 자,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겠죠. 학교 같은 데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공직자의 생활, 이런 직업 특강, 취업 특강 이런 거라든지요. 근데 여기에서 국립학교나 공립학교는 요 국가나 지자체에 해당합니다. 네. 국립대학교는 되게 많죠. 지방마다. 그래서 이런 국립학교 그리고 또 시립대학교, 도립대학교 이런 학교나 초중고 중에서 공립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학교는 국가나 지자체로 봐서 신고를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어떤가요? 서울대학교는 옛날에 국립대, 국가였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직 유관단체가 돼서 서울대에서 특강이 들어왔으면 신고를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신고만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뒤에 볼 사례금 상한액은 준수를 하셔야겠죠. 애누리 없이 신고가 아니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2일 이내에 보완을 사후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헷갈릴 게 아까 여러 형태 중에서 기고가 있었죠. 그러면 기고는 언제 신고하나요? 원고를 쓸 때 하나요? 아니면 원고가 실제 잡지나 이런 데 게재될 때 하나요? 아닙니다. 요 기자가 던질 기자래요. 던질 기자. 이건 원고 고자잖아요. 그래서 원고를 던지기 전에, 원고를 송부하기 전에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제가 집어넣을 거예요. 숙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례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해보실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다순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발표, 토론, 심사 이런 것들 어떤가요? 개념 그대로죠. 네, 이건 너무 쉽습니다. 외부 강의에 해당합니다. 명목을 불문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공청회나 간담회 이런 데서 사회자나 토론자의 역할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 경우 어떤가요? 회의 형태 명목 안 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청회 간담회 교수님들이나 공직자분들 많이 하시죠. 여기서 자신 의견 지식 전달하는 요 실질, 요 본질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외부 강의에 해당합니다.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아나운서는 프리랜서가 아닌 한 언론사 직원이기 때문에 공직자 등에 해당하죠. 근데 이분들이 어디 지자체 이런 데서 축제나 음악회나 이런 데 가서 사회를 보고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아까도 사회자였잖아. 이것도 사회자인데 왜 아닌가? 이거는 의견 지식 전달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행사를 순서만 딱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랑은 좀 다릅니다. 실질상 의견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이 중요한 거네요.
자, 다음 사례. 방송 출연 특강이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특강이나 강의는 어쨌든 의견 지식 전달한다는 이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온라인 수강한 사람들이나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결국에 다수인일 거 아닙니까? 불특정 다수인이잖아요. 이 실질 본질은 변함이 없고 다만 방송이나 온라인 같은 매체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외부 강의에 해당합니다. 매체 수단에 불과한 거죠. 자, 이번 사례 볼까요? 기관장이 겸직 허가나 겸직 승인 많이 하시잖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겸직 허가라고 하고요. 저희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겸직 승인이라고 해요. 뭐 거의 비슷하죠. 재량행위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해서 똑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을 받아서 학교에 출강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 어떻습니까? 명백히 의견지식 전달이고 학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거고 명목을 안 따진다면서. 그리고 요청을 받아서 강의를 갔는데 왜 외부 강의에 해당하는 거? 당연히 외부 강의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외부 강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관장이 허가나 승인을 해줬다는 것은 외부 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외부 강의잖아요. 외부 강의. 대외 활동이라는 거예요. 대외 활동을 신고하고 사례금 상환액을 준수하고 이런 것들을 봐서 대외 활동의 측면인데 기관장이 꼼꼼하게 판단을 해서 허가나 승인까지 해줬다면 더 이상 대외 활동이 아니라 그 공직자의 고유 직무라는 겁니다. 고유 직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신고라는 것은 사실상 내가 어떤 제반 사항들을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고 뭐 무슨 내용으로 강의를 했다 이런 것들을 신고만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허가는 어떻습니까? 허가는 그런 사항들을 기관장이 다 보고 이게 과도하고 이게 좀 너무 자주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불허가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신고보다 훨씬 엄격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강의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기고 한번 볼까요? 잡지나 저널에서 이제 요청이 와서 논문 기고를 했네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대로죠. 네, 실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고는 요 등에 해당하죠. 그래서 의견지식 전달에 실질적 요청이 있으니까 외부 강의에 해당합니다. 비교 갈까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청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투고를 한 건데 심사 과정까지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논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내 지식의 어떤 결과물이요. 그러면 다수인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인데 외부 강의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건 아닙니다. 요청이 없잖아요. 요청이. 개념을 결했어요. 그래서 실질적 요청이 없는 자발적인 투고는 외부 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신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자, 언론사에서 어떤 특정 공직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격주로 한 번 이렇게 칼럼을 좀 써주십시오. 직무와 관련된 칼럼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고를 하는 경우는 외부 강의에 해당한다고요. 신고 사례금 준수해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이 경우는 지금 조금 제가 부분만 가져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독자 투고란이에요. 독자 투고란. 어느 청탁, 어느 요청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요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공직자의 지휘직책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독자로서 내가 자발적으로 투고를 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어떤가요? 심사나 심사를 통해서 실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제가 파란 줄로 꺼놨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청탁글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글이기 때문에 원고료는 드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뭐 원고료를 주든 안 주든 외부 강의에 해당하지만 청탁이 아니라 자발적인 투고라는 겁니다. 다르죠. 네, 여기까지 외부 강의 등이 도대체 뭐고 외부 강의 등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리고 그렇다면 신고를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요. 자, 다음 파트는 사례금입니다. 사례금에 들어가기 전에 리프레시하는 측면에서 동영상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과다하게 외부 강의를 하거나 강의료 명목으로 부당한 가외돈을 챙겨 논란이 되곤 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꼼수를 막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시행토록 했습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4급 공무원 A씨는 모 대학원에서 직무와 관련해 90분 동안 강의하고 총 185만 원을 받았습니다. 강의료는 30만 원, 교통비는 5만 원이었지만 원고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더 받은 겁니다. 또
또 다른 4급 공무원 B씨는 2달 사이 12번이나 외부 강의를 하고 347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원고료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고 외부 강의 횟수나 시간에도 제한이 없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과도한 외부 강의가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인다고 보고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동영상에서 혹시 기억나는 표현 있으신가요? 원고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죠. 아까 동영상은 물론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행동강령에 따른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 경우는 어쨌든 외부 강의 등 사례금을 보겠습니다. 외부 강의 등 사례금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명목을 불문합니다. 아까 외부 강의 등이 뭔지 판단을 할 때도 명목을 안 받죠. 판단을 불문하고 외부 강의 등과 관련해서 네가 받고 네가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 전부를 포함하는 겁니다. 요 실질을 보고 명목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례금 상한액을 볼까요?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지금 청탁금지법 시행된 지 1년이 돼서 이 정도는 다들 아시더라고요. 네, 자, 공공기관 직원 여러분들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150% 상한이 적용돼요. 4시간, 5시간을 해도 그대로 시간당 비례하는 게 아니라 최대 30만 원입니다. 최대 30만 원. 네. 장관님 같은 경우는 어떻나요? 공무원 50만 원이고 75만 원이 되겠죠. 자, 아까 공직자 등을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차이를 볼까요? 국립대학 교수님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나눠놨네요. 급수 같은 거를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수 이상 국립대 전교수님이라면 30만 원이고 최대 45만 원까지 받겠죠. 그러나 아까 언론이나 교육 같은 공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직자 등에 해당하시는 분들 등, 이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수님 같은 분들은 시간당 100만 원이에요. 차이가 있죠. 이렇게 차이가. 더 큰 차이는 4시간, 5시간을 해도 150% 상한이 없기 때문에 400만 원, 5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 그리고 개정안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자, 국립대 교수님들하고 사립대 교수님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는 역할은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요거를 좀 통일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결국에는 100만 원이 될 예상입니다.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립대 교수님이 5시간 특강했습니다. 이거 얼마죠? 네, 시간당 1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150% 상한도 없다. 그래서 500만 원. 두 번째 사례, 국립대 조교수님이 다른 주제로 2시간 특강했어요. 조교수님 얼마였죠? 공공기관 직원하고 똑같았죠? 20만 원. 근데 150% 상한이 적용되니까 1시간 넘었으니까 30만 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왜냐면요, 주제가 다르거나 날짜가 다르거나 내용이 다르거나 혹은 청중 대상이 다르다면 별도의 외부 강의예요. 그래서 별도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2시간짜리 A 주제라는 2시간짜리 주제로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겠죠. 1시간 초과니까. 그리고 B 주제로 또 2시간 했다면 또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30,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개정안은 또 시간당 10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뭐 400만 원이 되겠죠. 일단은 60만 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이 장관급 공무원이십니다. 근데 국제기구 초청으로 1시간 특강을 했어요. 자, 아까 표 기억나세요? 제일 왼쪽에 있었죠. 그래서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제기구 초청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기구 초청.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나 외국 대학이나 외국 단체에서까지 우리의 어떤 상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좀 결례가 될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 기준을 끝까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요청 기관의 지급 기준에 따르면 그냥 통과가 됩니다. 법 위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자,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비교 사례 가져왔어요. 맨 처음 기억해 보세요. 사전 신고의 유일한 예외가 뭐였죠? 국가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 국공립학교 요청한 경우에만 신고가 면제됐는데, 제가 뭐라 그랬나요? 요 사례금 상한액은 준수를 하시라 그랬죠.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방금 본 건 뭔가요? 외국 정부나 외국 대학에서 요청한 경우는 사례금 상한 제한이 없다고요. 별도의 그 지급하는 자의 지급 기준에 따르면 된다고요. 그렇지만 사전 신고는 여전히 하셔야 됩니다. 요게 중요하겠죠. 요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사례금을 초과해서 초과 사례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 사례금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신고 그리고 반환을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하셔야 돼요. 바로 사례로 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목요일에 2시간 강의하고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가요? 공공기관 직원의 사례금 상환액은 20만 원, 1시간 초과 30만 원. 근데 50만 원을 받았으니까 20만 원을 반환을 해야 되겠죠. 언제? 2일 이내에.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2일 이내라면서. 그럼 한 토요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법의 기간 규정에 따라서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좀 신고자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예요. 목요일에 강의를 했으면 목요일을 카운팅을 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부터 기산을 해서 금요일, 토요일 24시까지 반환하면 되는데 토요일은 휴일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 이 길로 연장을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또 그 다음 날도 휴일이잖아요. 일요일.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월요일 24시까지 신고 반환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 간단히 보겠습니다. 신고 위반 시 징계입니다. 사례금 상환 위반 시 초과 사례금 받으면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둘 중 하나만 안 해도 징계. 그리고 둘 다 안 하면 과태료까지 나가는 겁니다. 자, 좀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강의 목표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겠어요? 사전 신고와 사례금 상환액입니다. 사전 신고 어떤가요? 유일한 예외가 국가 지자체 요청. 그리고 사례금 상환액 공공기관 직원 같은 경우는 20만 원, 150% 상한 30만 원. 초과 시 2일 이내에 신고하시고 반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상과 같이 외부 강의 등 신고와 사례금 상환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